안녕하세요. 최근 교육계에서는 2028 대입 제도 개편을 계기로 논술형 대입 시험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5개의 보기 중 답을 고르는 지금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될 미래에는 답을 찾는 능력보다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지난 영상인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에서도 서논술형이 언급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2월에 발표될 대입 개편안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의 도입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주 이야기했던 국제 바칼로레아, 일명 IB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구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IB 교육과 서논술형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식 바칼로레아는 가능할 것인지, 어떤 방식의 교육인 것인지, 우리도 비슷한 방식의 대입 시험을 도입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인데요. 15일에 국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수학, 영어, 코딩 교육은 AI 교과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며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일선 학교 도입과 AI 보조교사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B를 하긴 할 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낯설기만 한 IB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인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데요. 개념 기반 탐구 프로젝트와 토론형 수업, 과정 중심 논구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청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IB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IB가 원하는 학습자 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그리고 성찰하는 사람.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서 원하는 학습자 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왜 IB인가 라는 질문에 설명을 달아두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IB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문제 해결력보다는 문제 발굴력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현존하는 직업의 취업 준비 교육에서 미래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IB에서 PYP라는 과정은 초등학교, MYP 과정은 중학교, DP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별 프로그램을 보면 과정별로 교수 언어가 있었는데요. 현재 대구시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는 이중언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영어와 한국어 2개의 교수 언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하고들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서는 대구시 교육청의 IB는 적극적으로 적용시킨 경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인데요.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학교 전체로 운영을 하고 수업 방법은 제시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IB 프로그램의 수업 방식을 접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는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 내 일부 학급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DP 과정은 과목의 내용 체계와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플로마 획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명시화되어 있다네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 이루어지고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서 IB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는 다른 고등학생들과 똑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더불어 IB 디플로마를 함께 이수하게 된답니다. 설명한 것처럼 대구 교육청에서는 5개의 고등학교에서 IB가 진행 중인데요.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IB 탐구 기반 학습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IB 맛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B 맛보기 수업에서 어떤 주제를 가르치는지 한번 봤습니다. 영어는 논픽션 텍스트 탐구 및 작성, 수학은 수학적 모델링 탐구, 화학은 실생활 속의 화학 탐구, 국어는 매체 비평을 통한 개념 기반 교육, 역사는 세계대전 시기 각국의 선전 정책, 물리는 소리에 관한 탐구, 생명과학은 자외선 차단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의 수업들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왠지 영재원에서 하는 수업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대구 IB 교육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교육의 희망을 꽃피웠다고 했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얘기하는 만족도나 성취 결과 등이 무척 궁금합니다. 근데 알 길이 없네요. 이제 이쯤에서 대입시험에서 서논술형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찾아보다 보니 3월 14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님이 잘 정리해 두신 것이 있어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논술 서술형 대입시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외 사례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입니다. 프랑스의 고등학생은 매년 6월 일주일간 치러지는 이 시험에서 만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신바칼로레아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과목을 줄이고 구술 시험을 강화했는데요. 큰 틀은 유지됐다네요. 바칼로레아는 생각하는 힘에 중점을 두고 출제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논술형인데요. 프랑스어 과목은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4시간 동안 글 한 편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제시하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는 식이라고 하네요. 수학도 서술형으로 평가하는데요. 채점자들은 문제의 답이 아니라 수험생이 기재한 풀이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범위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논술형 대입시험은 일반적인데요. 독일의 아비투어는 문학, 역사, 사회과학, 철학 등의 과목에서 서논술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의 시인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에 사랑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시사와 관련된 7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에세이를 써야 하죠. 영국의 A레벨도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하나의 글을 써내는 방식이고요.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서논술형 대입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SAT는 2021년 6월부터 논술형 방식의 시험인 에세이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SAT 주관사인 미국 대학위원회는 학생들이 논문 작성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SAT에서 에세이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세이 시험은 2005년 도입됐고 2016년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가 평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퇴출된 셈입니다. 객관식처럼 기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생각이나 선입견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채점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커진 것도 퇴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에세이 시험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글쓰기 방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계속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시험에 특화된 글쓰기에만 학생들이 몰두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2005년에서 2015년에도 에세이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도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서 일본어와 수학에 서술형 문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한 해 5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답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민간 회사에 채점을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모의고사 채점 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치르는 시험에서 서술식 문제를 활용해달라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서논술형 대입시험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송진우 서울대 물리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서논술형 기반 학교평가 및 대학 입시 개선 방안 연구에서 현재 수능은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 교과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수학 능력의 측정은 범교과적인 학력을 측정하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재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채점의 편의를 위해 객관식으로 수학 능력을 평가했으나 탐구라는 공부의 본질은 논술 서술형을 통해서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서 지금이 객관식 수능 체제를 개편할 적기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최숙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논술 서술형 평가 비중 확대를 총론과 강론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고교 학점제 시행과 맞춰 수능이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를 깔아주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채점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AI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는 온라인 강의의 에세이를 채점할 때 자동 에세이 평가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서논술형 과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이 서술, 논술형 대입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평가를 도입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AI가 수험생의 창의적인 답변에 대해 평균값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현재 객관식 수능에서도 정답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주관식을 채점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논술형 대입시험을 도입하기에 앞서 초중고 학교 현장의 평가와 수업 방식이 서논술형에 맞게 바뀌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설계자로도 불리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논술 서술형으로 바뀌고 수업 형태가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논술 서술형 수능이 도입된다면 사교육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IB에서 하는 사고하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수능이라는 오래된 대입 지도가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고요. 헌데 프랑스나 독일같이 철학과 문학 전통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찾다 보니 2020년 기사까지 거슬러 갔었는데요. 조선일보의 2020년 7월 29일 기사를 보면 한국에선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만 보도됐기 때문에 마치 교육적 이데알을 이룬 시험이라 착각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 시험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칼로레아도 점수제가 포함된 엄연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험 내용도 너무 난해한 지식에 치우쳐 있어서 실용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왠지 우리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요? 내년 초 대입 개편 방안이 발표되면 교육 체계 전반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교육 전문가들 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나오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찾아보시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풍요로운 사고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려면 묵직한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뿐더러 교육개혁의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지만 오늘도 열심히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